안녕하세요. 스토리 컬렉팅 클럽이고요. 오늘은 책 영어 클럽 시간, 이번 주 호스트를 맡은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같이 하는 성님과 MBTI 준 전문가 람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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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MBTI 준 전문가입니다. 어떠셨습니까? 이 오프닝 어떠셨습니까? 저에게 맡기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뭐가 나갈지 모르지만 2번을 했고 네. 메인 호스트로서 평가. 첫 번째 했을 때가 오히려 원 선생님 원래 느낌이었고, 네, 두 번째는 일부러 밝은 척 하면서 목소리도 높게 말한 것 같던데? 맞습니다. 깔지 말라고 뭐라 하셔서. 그렇다면 다시. 아니, 그냥 뭐 둘 중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쓸게요. 아, 네네. 네. 자, 아무튼 저희 이번 주 제가 호스트였고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근데 눈먼 자들의 도시 줄거리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도 얘기하고 근황, 아이스 브레이킹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굉장히 날카로우시네요. 아니 찐빵 피가 네, 얇으면 좋긴 한데 네. 찐빵 피가 없이 안고만 먹어도 좀 그런걸요? 월남쌈 스타일로 하시죠. 아무튼 요청에 따라서 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근데 오히려 제일 이슈 많은 게 원 선생님 아니에요? 왜냐면 네, 칭따오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 때문에 갔다 오셨다고는 하지만 일도 갔다 오고 지금 적응하는 새로운 회사도 있고 그렇죠, 하시는 일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등산도 갔다 왔잖아요. 맞네요. 등산 성님 같은 경우에 거의 최근 첫 등산 아닙니까? 그쵸. 얼마 만에 등산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등산, 네. 데크길 말고 등산은 저희 벌림이 임신 전에 아차산 갔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아, 우리 같이 간 거? 네. 그게 등산 클럽. 네. 1회만 하고 해체. 맞아요. 아차산. 그때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1년 넘었잖아, 오늘. 그렇죠. 더 넘었죠. 1년 훌쩍 넘었죠. 훌쩍 넘었나? 아, 그렇네. 임신하시기 전이니까. 그때 이후로 진짜 등산은 오랜만이었고 저희가 원 선생님, 가람님 그리고 해산물 전문가 지원님까지 해서 인왕산을 갔다 왔었죠. 그렇죠. 힘들었어요 너무. 요새 날씨 풀리면서 야외 활동만 하시고 자외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심하려고 하죠. 선크림. 햇빛이 없어도 구름이 많을수록 자외선 난반사가 많아져서 피부에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선크림을 구름 꼈는데 뭔가 뜨거운 날, 그런 날 특히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발라야 되고, 또 선글라스 같은 것도 선글라스가 어두우니까 이 눈에 동공이 열리잖아요. 커진 동공으로 오히려 자외선 차단을 못 해주면 더 많은 자외선이 들어올 수 있으니 선글라스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된다. 그런 이유였군?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두 가지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책 어떻게 재밌게 좀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죄송한데 근황 토크는 본인만 하시고요. 우리는 안 하고. 아니 이게 뭐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어가면 돼. 누군가는 하면 돼. 저는 이래저래 일들이 막 좀 들어온 것도 있었고 원래 하고 있던 것도 있고 막 그러니까 바빴던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갑자기 후루룩 지나갔어요. 그랬습니다. 가람님은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한 달 사이에 저희 하반기에 결혼 예정이 있기 때문에 시식을 다니고 결혼에 필요한 거 이런저런 거 조언도 듣고 뭐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운동도 시작해가지고 발레 시작해서 1회밖에 아직 안 갔는데요. 6월 달에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발레 1회한 감상평을 말씀드리면은 줄이를 틀고 점프를 뛰고 발차기를 하고 빙글빙글 돌아야 된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줄이는 굉장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괜히 고문 방법이 아니다. 네. 아주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저요? 네. 예. 운동도 많이 하고 다양하게 하고. 네. 이제 진짜 눈먼자 들어갈까요? 저의 근황은요? 제가 말했죠? 말씀해 주세요. 서운합니다. 근황 어떠셨나요? 잘 지내고 계셨어요?
최근에 해외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맞습니다. 최근에 어떠셨나요? 중국 청도의 식품 포장 전시회를 다녀왔고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를 처음 좀 보게 된 것 같고, 그게 이제 금토일 진행되는 행사였어서 주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이 주말이 2주 만에 누리는 주말이다. 소중하다. 그 소중한 주말 지금 잘 누리고 계신가요? 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냉면 맛있게 먹고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라인드도 고쳐주시고 그렇습니다. 성취. 성취. 맞아요. 제가 지금 감기 걸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좀 당신도 그래요? 좀 판단력이 좀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편집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 오늘 본격적으로 눈먼 자들의 도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눈먼 자들의 도시는 2002년 주제 사라마구 님이 저자이신 책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길거리에서 사람이 눈이 머는 병이 시작되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 실명한 사람들을 빈 병원에다 수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수용된 인원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의사의 아내란 인물만 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 이제 혼자 앞이 보이는 상황에서 펼쳐지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눈먼 자들의 도시 한 줄 감상평 어떠셨습니까? 술술 읽히지만 내 정신이 너무 괴롭다. 아하. 그랬어요. 람님은요? 제가 고해성사하고 시작했잖아요. 충격 고백. 네, 충격 고백. 충격. 네, 저는 이번 달 책을 완독하지 못하였습니다. 또돈. 그래서 한 반절 정도 읽었고 원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완전 제일 하드한 클라이막스까진 읽었다. 맞아. 라고 네. 말씀하시던데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스릴러나 아니면 힘든 그런 영화들도 저는 결말을 먼저 보고 보긴 해요. 쫄리거나 막 스트레스 받는 그게 너무 싫어서 차라리 결과를 알고 보면은 좀 낫다.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막 조마조마하고 해도 얘는 어차피 성공할 거니까, 혹은 얘 어차피 개죽음 당할 거니까,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나무위키에서 줄거리를 보고 봤습니다. 보고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클라이막스인 나쁜 두목을 처치하는 거기까지 봤고, 여기까지 봤을 때 그냥 저는 너무 책 속에서 그리는 풍경이 문장 하나만 상상해도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네네네, 진도가 진짜 안 나갔었고, 그리고 좀 약간 외면한 면도 있기는 하고요. 네. 그래서 힘들었다. 차라리 그냥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흔한 사항인데 병 같은 거를 뭔가 누군가가 한쪽에서 이유가 뭔지 밝혀내고 있어. 음모론이나 혹은 뭐 그런 거를 밝혀내고 있어. 이런 것들이 좀 환기가 될 만한 게 있었으면 싶은데 그게 아니고 그 수용소의 내용만 쭉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들었다. 네, 라는 감상평을 변명으로 남겨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힘들었고 저는 이 책을 한 3일? 4일 만에 바로 다 읽었는데 몰랐다. 그러니까 이 책을 선정하고 읽어보자라고 말한 게 저지만 이렇게 흘러갈지 몰랐고 그 미드 왕좌의 게임을 봤을 때와 비슷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간다고? 이 내용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그 제 안에 있는 벽을 깨서 내용이 나가는 느낌. 그렇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정서적으로 좀 힘들었어요. 다음에는 좀 착한 책. 네,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질문. 빠밤. 이 책이 눈먼 자들의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쉬운 질문부터. 만약에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 있다면,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인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실 것 같습니까? 딱 그냥 본능적인 첫 대처. 저는 상황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책에서도 나오지만 초반에 눈먼 사람이 있고 나중에 눈먼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초반에 눈먼 사람이 아니라 눈먼 사람들이 많대. 그걸 알고 뒤에 눈을 먼 거라면, 그러면 이 재해 상황을 알고 있잖아요. 이 재난 상황 같은 걸. 그러면 내가 나에게도 다가올 거라는 그 두려움은 엄청 느낄 것 같긴 한데 근데 준비는 좀 할 것 같아요. 뭐 배달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컬리나 비마트로 막 빨리 사놓고 문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나의 동선 같은 걸 이제 눈이 멀면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최선의 준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완전 초반이거나 아니면 이런 몰랐어. 상황도 모르는 상황이면은
그냥 진짜 본능적으로 엄마 아빠를 먼저 부를 것 같아요. 그냥 만약 집이라는 상황이라면 그냥 그게 저의 1차 그냥 행동일 것 같아요. 람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멀었다라고 하면 만약에 혼자 있으면은 일단은 시리아 해가지고 원님한테 전화 걸어 해서 원님한테 이제 빨리 이쪽으로 와라 얘기를 하고 혹은 같이 있으면 일단은 그냥 패닉이 돼서 그냥 저도 한 번 더 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집에 빨리 와야 되고 왜냐면은 그 상황에 닥쳐 있으면 그 책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버스가 막 사고도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처음 눈 멀 때도 차가 갑자기 멈춰 있고 막 이러니까 일단 집에 빨리 가야 돼. 일단 집에 빨리 가고 그 다음에 한바탕 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전한 집으로 왔는데 이제 눈이 멀면 집조차도 안전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상상해보면은 옆에 누군가 보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 집 비밀번호도 못 누르는 거예요. 왜냐면 잘 눌리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하나 제가 할 수 있는 반경의 뭐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 말고 지금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눈이 멀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막 그런 상상 많이 하잖아요. 귀가 안 들린다면? 그런 상상 많이 하세요? 냄새를 못 맡는다면? 앞이 안 보인다면? 이런 거를 만화를 통해서나 이런 감각을 차단했을 때의 현상에 대해서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각이 확실히 제일 좀 치명적인 것 같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제가 생계를 이어왔었던 일이 영상이나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활용한 다 디지털 이런 거다 보니까 시각을 잃으면 이런 걸 아예 못하네. 난 큰일 났네. 그런 좀 좌절감에 좀 휩싸이지 않을까. 근데 저도 책을 읽으면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이렇게나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첫 질문부터 벌써 힘들어요. 책 내용들이 막 생각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책을 보면서 좀 저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책에서 이 사람들이 시각을 잃는 현상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가상에서 환경이 펼쳐지는데 이 가상 환경에서 좀 공감했던 장면이나 아니면 반대로 이건 좀 아닌 듯 저건 좀 아닌 듯 싶었던 좀 장벽 같은 게 있으셨을지. 저는 가람님이 읽은 쯤까지인데 그 수용소에 들어가고 깡패를 주축으로 일장 패거리가 생기고 그들이 성욕을 풀려고 여자들을 부르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진짜 너무너무 읽기가 힘든 거예요. 네. 이게 마치 진짜 여기에 내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표정이 막 찌그러지는 게 나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통을 왜 내가 계속 받고 있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차라리 진짜 아까 가람님이 차라리 막 해소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냥 클리셰처럼 뭐 어디서 원인을 밝혀냈다 아니면 뭐 갑자기 어디서 뭐가 나타났다 좋은 것들이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누가 죽였으면 좋겠고 네. 아니면 그냥 히어로물이 갑자기 누가 히어로가 생겨서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막 하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낀 게 엄청 태초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맞아요. 좀 야만적이고 네. 원초적 본능만 남게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완전 원초적으로 식욕, 뭐 성욕 아니면 생리현상 같은 게 되게 1차적인 본능이니까 이 이야기가 엄청 힘들지만 읽기에는 그래도 이건 오바다. 이럴 일이 있을 리가 없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럴 수는 있겠다. 이럴 수는 있을 것 같다. 마치 힘이 자기가 세다고 느껴진다면 그걸로 하나의 집단이 생길 것이고 그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이제 기분이 든다면 어떤 것이든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음식을 통제하고 이제 여자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힘겹지만 일어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람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성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인데 인간의 어떤 그런 품위와 이 존엄성이 아주 얄팍하게 그 풍요로움 위에 정말 위태위태하게 좀 얹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정 장면뿐만 아니고 저는 그냥 전반적인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1차원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고 잠을 자고 먹고 싸고 하니까 그 위에 권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통제하려는 세력이 생기고 성욕이 들어오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그냥 좀 항상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그리는 곳에서는 항상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교적 제가 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아주 초반에 그 먹고 자는 문제 그 정도는 우리가 언제든 실생활에서도 항상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참혹한 환경이나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서 소비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나마 제가 그래도 좋아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정도의 난이도였거든요. 그래서 저 갑자기 딴 얘기하면 제가 게임하는 거를 좋아하지만 잘 못해서 잘 안 하게 되는데 제가 생존 게임 중에 유일하게 되게 오래 했던 게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This War of Mine. 그거는 제가 되게 오래도록 했었는데 그거 그냥 파밍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이고 그냥 잘 먹고 잘 자면 돼요. 네. 그래서 어느 시스템화에서 루틴화 정도를 만들면은 굉장히 그 나중에 해방될 때까지 오래 버틸 수 있다. 약탈하지 않더라도. 뭐 저는 그래서 그게 키입니다. 약탈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탈 절대 하지 않아요. 방어만, 정당방위만 탕탕.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초반 같은 경우는 이대로 가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약간 동물농장처럼 그 안에서 지휘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 살짝 부패하나?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서 그냥 꾹 참고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 전반적인 감상은 그냥 뭐 그런 인간의 추악성은 워낙 많은 콘텐츠에서 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오케이. 근데 약간 과장된 면은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너무 옛날 소설이다 보니까 그쵸. 정부가 이런 이 전염병 같은 것을 발견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정신병원에 수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막 꽉꽉 채워가지고 막 수용을 해서 더 넘치게끔 하잖아요. 그게 현실에서는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과장된 사회의 모습이라고 좀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사회 실험 같은 느낌이 되어서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은 살짝 이제 염두를 하면서 보는 거죠. 옛날 소설이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했겠거니. 네. 근데 그런 거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가끔씩 우리나라만 봤을 때도 갑자기 뭐 어느 지역에 불이 너무 많이 나서 다 타서 집을 잃으신 분들이 엄청 많으면 그거를 바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강당 같은 거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조금씩 이렇게 부스 같은 것처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계속 늘어나니까 근데 얘네들은 사실 통제하고 싶으니까 그 수용소만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몰아 넣다 보니 더 크게 돼버린 거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느낌으로 수용소를 고르고 거기다 계속 집어넣은 게 아닐까?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정황은 이해는 되지만 현 시점에서는 현재 윤리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맞지 않은 방식이긴 하죠.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적어도 한 20년 전에는 그랬을 것 같고 지금 현 상황에는 약간 좀 괴리감이 있다.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약간 의사와 아내가 너무 저는 당연히 뭐랄까요. 좀 붙여서 얘기하면 당연히 그들도 무너지는 때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너무 의연해 보여서 그래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우선 그거를 직업적인 걸로 좀 풀어나가나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도 내가 눈이 보임에도 안 보인다고 따라가는 그런 기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남편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이나 혹은 뭐 성격이나 이런 걸 보여줬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런 것도 느꼈습니다. 선생님은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람 선생님과 좀 비슷한 감상이 일단 컸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의 소설이구나.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혹은 되게 파격적인 설정의 환경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막 변하고 인간의 추악성 막 이런 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라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 게 너무 빠른 것 같다. 해서 저는 사실 그 앞부분에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수용소의 인원을 다루는 방식이 좀 비현실적이다라고 느껴진 점이 사실이 있었고
이게 비현실적이다라고 느껴져서 수용소에서 벌어나는 일들을 힘들지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냥 이런 환경에서 나는 소설이지 라는 게 살짝 반발자국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 수용됐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수용소에 있던 시간 동안 변한 실제 사회를 딱 마주쳤을 때의 그 광활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난장판? 이게 오히려 좀 현실성 있다. 그럴 수 있겠다. 정말 사회 체계가 다 좀 무너지고 했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람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다 보니 소설의 배경이 이 웨스턴 컬처였기 때문에 만약에 아시아였다면 좀 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냉장고에 절임 음식이 많고, 또 이 서구권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아시아권 대부분 아주머님 분들은 이 냉장고에 수많은 식재료를 쌓아두고 장기간 좀 버틸 수 있는 환경, 또 그렇게 와 무너질 것 같진 않다. 마치 코로나 때 저희가 겪었던 것처럼 뭔가 이동이나 소통이나 시각적인 이런 게 끊기더라도 연결거리를 만들어서 조금씩은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좀 소설에서는 다소 과장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인간의 희망적으로 좀 더 네, 거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적어도 이 책보다는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이 책 어떤 본인의 취향을 저격했거나 거부감이 들었거나 특이하다고 느꼈다 라고 한다면 각자가 느낀 이 책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위에서도 뭐 말했지만 거부감 든 부분은 진짜 많았어요. 네. 아까 말했던 그 깡패 그 씬이나 아니면 그냥 여기저기 배변들이 다 있다는 거, 그것도 너무 힘들고, 네. 그리고 그 수용소에 있다가 이제 나온 다음에 그 선글라스 낀 여자 집으로 가거든요. 이제 람님은 모르니까 내가 한번 얘기를 하자면, 네네네. 그래서 선글라스 여자 집에 가요. 혹시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부모님은 안 계셨고 1층에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버티신 거죠. 근데 뭘 먹고 사셨냐 했더니 뒷뜰에 있는 닭이나 이제 토끼를 먹었는데 그것들을 데울 불도 안 들어오니까,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생으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거북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요. 근데 이 책을 사실 놓지 않고 계속 읽은 이유는 이 독서 모임을 해야겠다라는 걸 떠나서 이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계속 진짜 모두 다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초반에 읽을 때. 그래서 그 안 보이게 되는 걸까 하면서 읽고, 의사 안에는 언제까지 눈이 보일까? 눈이 안 보이는 순간이 올까? 뭐 이래서 또 궁금해서 읽고, 아니면 다들 시력이 돌아오긴 할까? 아니면 뭐 원인은 알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나 막 의구심이나 이런, 아니면 나도 모르는 일말의 희망, 이런 것들이 계속 내가 느껴지니까 이 책을 잡고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의 그게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이 생각보다 두껍고, 그리고 사실 중간에 지금 가람님이 중간쯤까지 읽었으니까 그렇죠. 중간쯤 너무 힘들고, 그래서 수용소에서 나와도 힘들고 계속 힘든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알고 싶게 만드는 책이니까 이걸 읽게 만든다. 저는 그게 이 책의 최고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매력? 그렇다고 생각해요. 람님 절반까지 느꼈던.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책은 그 혹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인간이 어떻게 뭐 행동을 하느냐 중에 앞서 말씀하셨던 원님이 후각을 뺏기고 청각을 뺏기고 다 뺏겨도 어쨌든 제일 이제 치명적인 건 시각적인 감각이다 보니까 그거를 다 차단시켜가지고 완전 현대사회처럼 찜솥 사회를 한번 만들어 본 거죠. 완전 꽉꽉 채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제 벌어지는가를 극한으로 상상을 해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누구든 취향 저격이 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누구든 취향이 안 맞고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전자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고요.
취향을 저격한다는 게. 근데 이제 저는 후자가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계속 스트레스풀한 환경에 놓여져서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 네. 내 멘탈이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모든 이 아수라장이 시작된 그 원인 있잖아요. 그 병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됐는지 저는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어떤 기전으로 이게 일어났으며 누구한테 이게 발병이 되고 이런 컨셉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혹시 컨셉북이 있으실까요? 이분이? 그런 게 있으면은 저는 더 재밌게 소비를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쉬웠다. 그래서 저는 비슷한 맥락으로 그래서 그 원님이 책을 다 완독하셨다 해가지고 제가 막 물어봤었거든요. 제일 궁금했던 게 그래서 이 병이 뭐래? 이랬더니 원님 몰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 알려주기 싫어가지고 책 읽어서 한번 네가 보라고. 근데 진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비슷한 맥락으로 실망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 넷플릭스 지옥 드라마 지옥. 그 지옥 데려가는 그 사자들이 왜 선고를 받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원래 모른다면서요 원작도. 아 그래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생각이 든 게 그 크툴루라고 그러니까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작가님이 이제 크툴루 신화 같은 거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많은 악재들이 일어나요. 이 러브크래프트 작가님은 소설 같은 거 쓰셨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는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재난이나 무슨 갑자기 누가 악기가 들렸다든지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왜 모르냐면은 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알 수 없는 힘, 알 수 없는 세계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쵸.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거는 진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좀 더 맞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이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일어난 일이야. 이거 왜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원래 이렇게 갔어요. 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근데 저는 컨텐츠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소비를 하는 이유 자체가 현실이랑 똑같으면 사실 컨텐츠를 따로 소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유에서 그거를 알려주지 않고 하는 거는 뭐 저는 그거는 이해는 하되, 제가 소비하는 컨텐츠는 표면적인 뭔가 그런 흐름을 보자 혹은 뭔가를 보자라고 아주 단순하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전 좀 다층적으로 소비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그 아까운 걸 그냥 그렇게 흘려? 이것도 우리가 약간 가볍게라도 터치하고 가면은 더 재밌게 즐길 요소가 있는데? 라고 저는 이제 느끼는 거죠. 가람님의 취향은 그렇다. 그쵸. 근데 그거를 왜 안 보여주는지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목적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소설의 목적은 이거를 해결하는 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냥 점점 망가져가서 우리가 계속 말하는 추악함 이런 거나 1차원적인 원초적인 본능까지 가버리고 막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줌을 위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 알게 뭐야? 치료법 알게 뭐야? 그렇게 하면은 아주 희망적인 얘기지. 그럴 거면 헬메이 프로젝트 보지. 그렇지. 히어로 등장하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회 실험처럼 사람들이 극한이 됐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볼 거야. 그리고 개인주의적인 게 얼마나 심한지, 아니면 뭐 혹은 그 안에서 집단들이 뭉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봐보자 라는 생각으로 쓰신 느낌이라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나지 않은 걸 수도요. 근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저는 보면서 그때 원님한테 뭐 얘기했냐면 연상호 감독 그 반도 얘기도 했거든요. 그게 과연 좀비 영화인가? 아니면 우리가 좀비라는 설정을 빌려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 황건적의 난처럼, 황건적이 처음에는 좋은 거기까지 가면 뭐 좋은 취지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반도에서 나오는 그 집단들도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겠지. 그렇지만 그네들도 부패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비 설정은 사실은 그것을 이제 주기 위한 설정에 불과했다. 반도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좀 연계 컨텐츠들이 막 떠오르는 거죠. 맞습니다. 선생님은요? 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맥락 없음에 힘 풀린 지점도 좀 있었고,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람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비슷한 지점에서 딱 이렇게 도킹이 되지 않았다? 그냥 오케이
이렇다 쳐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걸 하나를 넘어가 버리니까 뒤가 뭔가 이게 맞든 안 맞든 그냥 뭐 그래 뭐 예시는요? 뭔가 그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설정? 뭐 예를 들면 시작할 때부터 이 환자들을 모아서 수용소에 넣어두는데 환자들끼리만 넣어두지 않습니까? 이것부터도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거기 넣는 이유가 뭐지? 이들을 죽일 거면 죽이고 실험을 할 거면 실험을 하고 치료를 할 거면 치료를 하지. 거기 모아두는 이유가 뭐고? 나오려고 하는데 쏜다고? 그러니까 왜 모아두는 거야? 모아둔 목적이 뭐야?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를 왜 그런 식으로? 앞단에 그 방법을 선택한 뭔가 네. 그런 합당한 뭐가 나오지 않았다? 네, 맞습니다. 그들을 이송하는 군인들도 뭐 이런 눈이 멀었다고 하고 일단 내용상에는 처음에 이런 의사나 첫 번째 발균자, 첫 번째 희생자와 연관된 사람들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2차, 3차 뭐 이 사람들이 우르르 모인다는 뭐 이런 것도 좀 없다고 생각했고 또 그 2차 발생한 사람들을 거기 모아두는 것도 여기 모아서 뭐해? 그냥 이걸 모아두는 의의가 뭐지? 아예 죽으라고 이걸 모아둔 건가? 이 환경 설정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만약에 그 람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실 국가에서는 지금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었고 이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 네. 이런 환자들을 뭔가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한 과정 이런 거라도 좀 알려줬다면 눈이 먼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케어를 받지 못하고 좀 방치가 된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안 됨. 그냥 어느 날 밥이 안 나옴. 좀 일련의 과정이 사실 매칭이 안 됐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런 게 좀 비일비재했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그 뭐랄까요? 납병? 네. 납병 환자들이 한 곳에 다 모여가지고 완전 아무도 거기는 돌봐주지 않는 마을이어서 막 진짜 험악하게 사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옛날에는 수용소라는 게 그냥 되게 익숙한 방법이었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네. 왜 그거를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면서 차라리 현실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저는 그 옛날 봉준호 감독 영화 괴물에서 보면 괴물과 접촉된 환자들과 희생자들 막 강당에 막 이런 방호복 같은 거 막 입혀 멸균해서 다 넣어놓고 넣어놨는데 컨트롤 안 되니까 막 지퍼 열고 이럴 거면 뭐하러 이거 씌우고 데려왔어. 뭔가 그냥 이런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줬다면 제가 좀 더 몰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이렇다 쳐. 밥이 어느 날 안 나온다 쳐. 저에겐 얇게 느껴졌다. 근데 괴물이랑 이 책이랑 동시대 책인가? 아니 비슷하죠. 컨텐츠인가? 네, 비슷하죠. 동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수용소 안에 주인공이라고 이제 택해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 주변에 이 수용소라는 공간 안에 이야기가 중요한 거지. 밥이 왜 안 나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부가 이렇고 저렇고 하고 뭐 자시고 이런 외부 상황 같은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나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작가님의 생각과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진짜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 정보를 얻을 수 없잖아요. 그 외부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네들을 가둬놓고 치료를 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 읽는 독자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치고 밖의 상황들을 아무것도 모르게 그러니까 전지적 그런 관점에서 다 알고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보게끔 만든 거 아닐까? 그건 당연하죠. 그쵸. 그러니까 다 알고 있으면은 뭐 휴 이렇구나. 이해됨. 이래서 그랬구나. 뭐 정부 무능하구나. 혹은 뭐 정부가 그래 노력은 하고 있구나 이런 거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너 답답해라. 수용소 있는 사람처럼 너도 눈 멀고 있는 사람처럼 왜 너도 똑같이 눈 멀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읽어라 이렇게 한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뭔가 큰 하나의 사탕이 있는데 그 사탕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맛 한 100가지 맛이 꽉 뭉쳐진 사탕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색깔마다 맛이 다르다고 치면 요 하얀색만 그냥 미친 듯이 빨고 있는 느낌이에요. 난 요 빨간색이랑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이런 맛도 보고 싶은데 그냥 미친 듯이 그 한 가지의 조그만 면만 계속 핥고 있는 느낌이야. 근데 모르겠어. 그 뒤에는 어쨌든 밖에 나가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그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그 옆에 있는 맛도 이렇게 같이 핥을 수 있나 생각드는데 핥은다고 하니까 너무 더럽나요? 그래서 근데 뭐 한 가지 맛이라고 하니까 한 가지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크게 달라진 건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한 가지 맛을 쭉 맛보는 것도 이제 재미라고 느끼면은 그렇게 해서 되고 그 또 2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눈뜬 자들의 도시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이후의 얘기긴 하나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이랑은 좀 그렇게 동일하거나 이러진 않다고 해서 거기에서 좀 더 뭐 새로운 맛을 뭐 옆에 맛을 뭐 느낄 수 있는지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또 2편 말씀하셔서 이거 책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이게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영화 유튜브에서 요약해 주는 거를 뭐 다 본 것도 아니고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책으로 보다가 영화로 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책으로 봤을 때가 좀 더 눈먼 자들의 상황에 공감이 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영화 자체는 그 환경을 시각적으로 아예 줘버리니까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답답함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었을 때 그 힘듦 막 이게 아예 영화 이 콘텐츠로 봤을 땐 좀 거긴 좀 더 살만해 보여요? 네, 훨씬 모르겠어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본 영화의 환경은 너무 괜찮은데 이거밖에 안 된다고? 뭐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 다음 질문 할까요? 네, 다음 질문. 네. 책은 2002년에 써졌고 지금 2026년인데요. 그때 책 쓸 때랑 지금이랑 시점이 아무래도 강산이 2번 정도 변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정말 이런 병이 발생한다면 눈먼 자들의 도시 내용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그 20년 새에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이 조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얘기할 때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나는데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계엄. 거. 계엄하게. 그거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통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70년대나 뭐 그쯤엔 통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치. 근데 그때 통했을 때는 아마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인드가 있었겠죠?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뭔가의 마인드?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혹은 조금 달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 뭔 개소리야 그걸 이러면서 왜 따름 우리가 그걸 왜 따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게 실패로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가람님과 원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그냥 눈 멀었어? 수용소 가. 내가 왜? 밥 없어? 그럼 먹지 마. 뭐 니네 뭐 여기 금거인데 나와? 총으로 쏠 거야. 이런 편인데 사람들이 그러면 아이고 무서워 덜덜덜 이러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눈도 아직 안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너 얘랑 접촉했어? 접촉했어? 그러면 갔고. 근데 지금은 그럴까?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적고 있었거든요. 이 질문을 봤을 때는. 근데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들은 게 사람들이 지금 마인드가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게 순순히 갈까? 절대 안 가지. 그리고 그렇게 순순히 절망적인 기분만 들까? 좀 그런 생각은 좀 바뀌었고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원래 적었던 거는 뭐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대부분의 필수 요소인 전기나 물이 소멸되고 돈의 가치가 없어지고 그리고 배달도 못 오고 전기가 끊기고 그럼 AI가 있어도 전기 없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렇죠. 달라질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조금 들었어요. 말씀 듣고 보니 저도 이 질문 쓰면서 그냥 좀 사회적인 시스템에서 얼마나 달라졌을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계엄 얘기 듣고 대부분의 정서 자체가 많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과학기술만 바뀐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가 이미 2000년대 초반과 지금과 좀 많이 달라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랬을 때 대처하는 방법 이런 공감대와 정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사회에서의 이런 대처 방식이나 이런 점이 책과 많이 다를 것 같다 싶었고 그 예가 아무래도 코로나지 않나. 개인주의라면 개인주의. 너가 걸린 거 너가 알아서 잘 해보셈 이라는 식으로 좀 되지 않을까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도 코로나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는 언니 말씀하신 거랑 반대로 옛날에는 네 병 걸린 거는 너가 나으면 되지. 약간 이런 식으로 했다가 코로나는 거의 전 국민의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대다수가 다 경험한 단기간 내에 근데 전체적 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염병 자체가 우리 산 사회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나 일부의 현상이 아니고 그렇다 보니 거기에 이제 플러스 이전이랑 다르게 이번에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얻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더 공포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커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이런 뭐 전기, 물, 뭐 수도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끊기진 않겠죠. 왜냐면은 책 안에의 정도의 전염병이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면은 적어도 얼마간은 유지가 될 것인데 첫 발병했을 때부터 전염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뭐 몇십 명 갑자기 확 눈이 안 보였고 정도 컸기 때문에 그 공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에 대한 시스템도 더 정교하게 좀 더 인도적으로 할 수 있으나 정보가 빠르게 퍼지고 공포가 훨씬 더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이상은 책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모양은 달라도 이 패닉 상태는 같은 강도거나 훨씬 더 높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알게 되는 게 더 많으니까. 네. 코로나 이후로 뉴스에서 무슨 전염병만 나왔다 하면은 진짜 가슴이 철렁철렁 하거든요. 집에 마스크가 있나? 이 생각부터 먼저 하는데 그러고 뭐 가짜뉴스나 이런 것도 되게 많게 쉽게 양성될 수 있고 해서 책과 우리의 패닉 상태는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책 내용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힘듭니다.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도 뭔가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자, 다음 질문. 이 책에서 인간성이 무너지는 내용들이 많이 보이는데 내 삶에서 내가 이것만은 놓칠 수 없다. 아무리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내가 힘들어져도 이건 내가 아마 못 버릴 것 같다. 라는 게 있는지 혹은 반대로 이런 건 필요 없어. 나 바로 무단횡단할 거임. 이런 게 있는지. 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냥 다 포기할 것 같거든요. 이 책을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희망이 없는 느낌이 드니까 그리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이제 그 의사네 집에 가거든요. 거기 가서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옷 입고 막 그렇게 그 집은 무사했죠. 그 집은 무사했어요. 문이 그러니까 좋은 집이라서 그런지 괜찮았는데 또 의사 아내가 이제 눈이 보이니까 막 이렇게 좀 해주고 뭐 해결해주고 그러면서 그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와요. 그래서 의사 아내랑 그 선글라스 낀 여자 그리고 첫 번째 눈먼 남자의 아내 그 셋이서 밖에 나가서 막 씻거든요. 엄청 즐거워하는 느낌으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우리 일상에서는 비 맞으면서 즐거울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게 없어져 버린 상황이 가버리니까 이 비마저 행복하구나. 그렇게 되니까 내가 여기서 자존심이고 뭐시고 할 게 뭐가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그리고 이런 상황이 사실 안 와보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못 썼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궁금했었긴 해요. 다른 분들의 대답이. 저는 그냥 간단해 심플해요. 물이요 물. 워터. 물은 네. 포기 못한다? 네. 왜냐면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위생인데요. 위생이 뭐 대단히 엄청나게 깔끔한 그게 아니고 자는 곳, 먹는 곳, 싸는 곳 이 세 가지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떤 행위로서 좀 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제일 스트레스 받은 게 그거였거든요. 끈가? 인분을 묻은 채로 자고 씻지도 못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서 다 오는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이 다 품위를 잃은 것도 과연 뭐 썩은 음식을 먹어서 그런 걸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그 앞서서 그런 것 같아요. 내 몸에서 악취가 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다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 먹는 거 길 가다가 진짜 너무 싫지만 바퀴벌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진짜로.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물이 없으면 저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은 정말 다른 건 다 괜찮다. 생닭을 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네, 쥐를 뜯어 먹을 수도 있지. 그 디스 오브 마인에서도 거기서 그 나중에 고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쥐덫을 놔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는 쥐킨이라고 하거든요. 쥐킨. 그렇죠. 한 2, 3일에 한 번씩 쥐킨이 나오는데 뭐겠습니까? 쥐고기. 물만 있으면 돼. 빗물이라도 받아서 내가 음용도 하고 뭐 씻기도 하고 끈가 했어도 그걸로 물로 치울 수만 있으면은 한 곳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과 치킨. 선생님은요? 저는 사실 이걸 질문을 썼지만 저는 사실 다른 사람들 비슷하겠지만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남의 것을 막 뺏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오늘 냉면 배부르게 든든하게 먹고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냉면 먹고 휘낭시에 먹고 네. 알로에 주스 먹고 네. 감사하다. 수박 주스 먹고 그러니까. 수박 주스 너무 달았죠. 근데 뭔가 막 그렇게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들이나 다른 사람들 다 나랑 비슷한데 물론 굶어 죽기 직전 가면 옆에 죽은 시체도 먹겠죠. 근데 죽여서까지 먹진 않을 것 같다. 살인은 안 할 것 같다. 네. 모르겠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지만. 저는 방금 가람님이 말한 거 들으면서 강아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와 사람의 차이라는 거 좀 느낀 게 강아지는 사실 어디서든 오줌 싸고 어디서든 똥 싸거든요. 그리고 안 닦아요. 그냥 사람들이 닦는 거죠. 사람들이 치우는 거고. 그리고 걔네들은 이제 반려견이니까 가족들이 밥을 주니까 먹는 거지. 만약에 그냥 길가에 다니는 친구들이라면 그냥 있는 거 뭐 쓰레기 뒤져서 먹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비슷한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그러면은 사람이 사실 그거와 비슷하게 되는 건데 그냥 길가에 있는 거 먹고 그냥 똥 쌌는데 치울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라는 그냥 존엄성 같은 거에 선인 걸까? 물이 필요하다는 게. 그러니까 물이 사실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강아지와 다를 바가 없는 건데 그 내가 물을 포기한다면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고 물이라는 게 그런 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근데 만약에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스트릿 출신이었다면은 상관없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그 할아버지 있잖아요. 네. 노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노인분이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유복한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좋은 직업이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원래 많았던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집이 한 칸밖에 없대요. 그래가지고 또 같이 사는 사람들도 없어가지고 뭐 자기 집은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마지막쯤에 씻거든요. 의사 집 가가지고. 근데 그때 의사 아내가 씻으세요 했더니 자기는 욕조에서 씻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는 혹시 외람 되지만 욕조에서 씻어도 되냐. 근데 그게 조금 스트릿에 살든 뭐 작은 곳에 살든 그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자존심일 수도 있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었던 내가 인간으로서 뭔가 지키고 싶었던 무언가 일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또 저는 그 앞서서 어떤 맥락으로 좀 생각해봤냐면 우리 생활 양식이 약간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제 스트릿으로 갔다 보니 약간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만약에 댕댕이와 같이 들깨들과 같이 들에서 먹고 자고 했으면은 우리 이 들이 내 화장실도 되는 거고 내 안방도 되고 내 놀이방도 되고 다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 할아버지도 욕조에서 예전에 목욕한 적이 있다 보니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셨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간과 짐승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렇게 탁자와 의자에 앉아서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꺼덕대지 마십시오. 건방 떨지 마시고. 그쵸. 바로 버릴 것은 다들 그냥 체면과 이런 거는 자존심은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누려서 그런 거예요. 누려서. 누리지 않았다면 몰랐다면 이 맛을 몰랐다면 그러니까 그러면은 안 했겠죠. 최근에 람님이었나? 뭐 무슨 얘기 하다가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게 되게 편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자유의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옛날엔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난 노예니까 내 위에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그냥 내가 살면 되는 거야. 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열려버리니까 그럼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게 알랭드 보통 불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농경사회랑 네. 현대사회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 현대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이제 출세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네가 출세를 못하고 네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개인에게 돌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왜냐하면 너가 태어날 때부터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불안을 겪는 이유가 그것이다. 이런 식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자존심이나 그런 게 필요 없다. 뭐가 중요한가? 하루하루 잘 생존해내면 그것이 끝. 이 눈먼 세계에서는. 그쵸. 네. 그렇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면 네. 이 책의 결말은 말씀드리자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던 사람들이 앞이 보임, 면역력이 생김 해서 하나둘씩 눈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 보여. 여태까지 눈이 보이던 의사의 아내는 안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닌 것 같아요. 의사의 아내는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 그거 저 나무위키에서 읽었거든요. 네.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자기는 안 보고 싶은데 이제 결국에 똑같은 도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그 설명이 꼬물키에 나옵니다. 나무위키에도 그렇게 써 있었어요. 이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보고 싶고 항상 아내는 눈 멀고 싶어 하잖아요. 어허. 마지막을 한 번 더 볼까요? 근데 뭐 해석 나름이죠. 만약 원 선생님은 이거 눈이 원구나 하고만 눈이 많은 거라 생각하겠죠. 근데 마지막이 뭐냐면은 의사의 아내는 일어나 창으로 갔다. 그녀는 쓰레기로 가득 찬 거리 그곳에서 소리를 지르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았다. 이어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내 차례구나. 그녀는 생각했다. 근데 도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근데 도시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라는 게 자기가 그녀는 지금 보고 눈길을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봤는데 하얗게 보였어.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하고 다시 내려다 봤는데 도시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이꼬르 난 여전히 보였다. 아니 이런 결말 설명이 꺼무익히 있는 걸 보면 다들 오해한 사람이 많나 보군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나무위키를 계속 안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결말을 알게 될까봐. 그래서 안 보고. 그게 원동력이었으니까 궁금해. 내가 이 책을 어쨌든 계속 읽게 한 이유가 그거니까. 그래서 계속 꾹꾹 참은 거예요. 꾹꾹 참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 결말을 알면은 더 이상 이제 안 읽을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막판에 제가 어제 마지막 100페이지를 읽었거든요. 네. 힘겹게. 네. 그러고 있다가 꾹꾹 참고 있다가 10페이지 남겼을 때 궁금한 거예요. 이제 진짜 안 되겠다. 10페이지 읽지 말다는 생각을 하고 그냥 뒤를 돌렸죠. 근데 마치 그 아내가 눈먼 것 같은 느낌이 들길래 결국에는 아무도 시야가 못 찾고 이 아내마저 눈을 멀고 끝났구나. 그럼 진짜 절망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거 너무 절망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남은 걸 읽었더니 봤더니 다들 눈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읽었더니 이 아내는 사실 눈은 먼 건 아니고 여전히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질문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앞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저는 원래는 감상평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원생님이 한 줄 평을 하라고 해가지고 나 한 줄 평 안 했는데? 난 길게 했는데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고 해가지고 못했던 건데 저는 조금의 희망 그리고 조금의 기대를 하면서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시력이 돌아왔다고 했을 때 와 다행이다 이게 아니라 이게 희망을 찾은 걸까? 그리고 좀 회의감도 들고
허무하기도 하고 막 네. 염세적이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휴 해피엔딩 휴 이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생각도 했어요. 정말 시력을 찾은 걸까? 그런 의심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도 멀어가지고 이제 보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네. 사실 멀고 있는데 막 별의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단순하게 정말 시력이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냥 완전 그곳이 망가졌으니까 네. 제거는 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뭐 시체들이 있다고 했지만 남은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 그 사람들 살긴 해야 되니까 제거는 할 것 같긴 한데 막 착착착착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 그리고 오래 걸리고 왜냐면 저는 이 정부가 좀 무능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해결 방법은 수용소에 넣는다 이거밖에 안 됐던 거니까 이게 잘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거는 하지만 엉망진창일 것 같다. 그리고 눈먼 이유를 알았을까? 원인을? 그거를 알건 모르건 아까 가람님이 저희가 코로나라는 그런 질병이 발생을 한 다음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책에서도 남은 사람들도 언제 또 이렇게 갑자기 눈이 먼다거나 혹은 또 다른 질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 것 같긴 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목이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도시라는 게 어떤 면에서 서울시잖아요. 그럼 경기도는? 대전은? 강원도는? 괜찮은 걸까? 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 옆에 나라는? 그게 갑자기 좀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도시라는 되게 한정적이고 좁은 곳인 느낌이라서. 그러면 뭐 따지면 이 시티 장이 무능하다. 그 외 애들은 괜찮을지도 모른다.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면 눈먼 도시의 나라가 아니라 눈먼 도시의 세계가 아니라 눈먼 도시니까. 예, 하여튼 저는 해피엔딩은 아니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 뒤에 일들도 뭐 해피하게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피엔딩의 요소는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새드엔딩이긴 한데 근데 그게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계절이 덜 덥고 핵 덥고 덜 춥고 핵 춥고 이렇게 된 것처럼 덜 새드엔딩이냐. 아주 아까 얘기했던 마지막에 그래도 집에서 안락하게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탁 눈이 멀어. 이런 건 진짜 핵 새드엔딩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제히 사람들이 뭐 이 병이 예를 들어서 발병이 시작한 날로부터 한 뭐 3달까지 눈이 멀고 다시 떠지고 약간 이런 병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까지 3달 동안 우리가 아주 나라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붕괴됐어요. 근데 그러고서 눈을 다시 한번 이제 시야가 떠졌어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정말 감도 안 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그 나무위키에서 본 그 이후 내용이 진짜 길가에 시체들이 널려 있고 쌓여 있는 데도 있고 막 짐승들이 그거 막 뜯어먹고 있고 그리고 각자 집이 막 약탈당해서 막 드나들면서 막 그렇게 하고 하는 것이 거의 원시시대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감도 안 온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성님이 언제 다시 눈이 또 멀지 몰라요. 그럼 진짜 쉽지 않죠. 네. 네, 그런 주기를 많이 조금 안다면 방금 가람님이 3달. 3달. 그러니까 내가 시간의 흐른 건 뭐 어떻게든 알 수는 있으니까 그 안에는 대충 그런 기간을 알 테니 자기가 한번 세보는 거예요. 그럼 3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갑자기 또 눈을 멀 수 있으니까 3달이라는 한번 기대를 해보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그 전에 사전 예방 같은 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밥을 3달치를 준비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물을 3달치를 좀 이렇게 해놓다든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는데 정말로 그게 3달이 정말 3달로 끝날지 아니면 갑자기 뭐 1년이 될지 뭐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 거니까. 아니면 이제 청각도 잃을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더 나빠질지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저는 이거 엔딩 보고 타노스 생각났거든요. 딸깍해서 이제 인류의 반이 줄었다. 이 생존자의 이입을 해보면 힘들지만 나쁘지 않을지도?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지도는
환경이 무너졌고 시스템이 다 붕괴된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대략은 있는 상태고 내가 이걸 하나하나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을 앞으로 할 테니 거기서 그 마치 안진진의 어머니처럼 아 내가 해야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새마을 운동하고 그렇죠. 그런 식의 어떤 새로운 활력이 좀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도. 뭐 이런 거 더 얘기하고 싶었다 싶은 거 좀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어. 아니 제가 이제 뭐를 느꼈냐면은 이 독서 모임의 취지가 이제 책을 읽고 이야기해보자인데 그 비난이 아닙니다. 비판입니다. 책을 읽는 행위에 너무 집중하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논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눈먼자도 그렇고 내가 읽고 싶다만 끝이 아니고 읽고 우리가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너무 좋은데 그래서 그쵸. 읽고 싶은 책은 그냥 읽고 키티 일기장에 쓰세요, 선생님. 아니 몰랐잖아요. 난 몰랐어. 근데 그쵸. 저도 뭐 책을 고를 때 모르고 고르니까요. 그리고 저는 힘들고 괴로웠지만 보람 있었다. 그냥 이 기회로 이런 책도 읽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원 선생님이 제너러스하다. 힘들어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에 푹 빠져서 읽고 힘들었다는 거니까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할 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것들은 일어나세요 회원님 하체해야죠. 준비한 것들은 하고 그 다음에 지치면 되는 거니까. 그치. 아니 우리 이미 했어. 많이 했어.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 지금 거의 마지막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뭔가 평소에는 좀 하면서 신도 나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처지는 느낌이 처지고 지금 원생님 몸살 걸리는 느낌이에요. 좀 죄책감 같은 것도 좀 있고 하지만 논어는 아쉽다. 뭐가 논어는 제가 참여하지 못한 게 아쉽다. 참고로 논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걸 혹시 누가 들으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지금 달마다 리더를 결정해서 그 리더가 책을 고르잖아요. 근데 오 선생님이 이제 추가 영입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고르셨던 책이 논어였어요. 그래서 논어를 한 달 동안 읽고 얘기합시다 했죠. 근데 그때 오 선생님이 무슨 이슈로 참여를 하지 못하셨어요. 뭐 회사에 뭐 이런 일 같은 게 있었어요. 때문에 아마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질문 리스트를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때는 벌님도 함께 하고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원님 없는 논어 이야기를 했는데 3명 다 읽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게 처음이었어. 못 읽은. 그래 3명 다 못 읽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나마 1명은 다 읽고 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3명 다 못 읽은 거 처음이었고 그 질문에 비판이 많았죠. 비판과 비난. 공자 선생님이 이 정도로 꼰대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근데 또 나중에 원 선생님 감상평 같은 걸 한번 들은 적 있었는데 그 시대라면 이런 그 시대로서 이해함 이런 느낌의 말을 했었나?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현재 나의 마인드로 현재 시대를 생각하며 읽었더니 진짜 못 읽겠다라 행했지만 그 당시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다. 분명히 깨어있는 분은 맞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근데 난 그 당시에 있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 와리가리하면서 되게 이야기하기 좋은 책이다. 논어가 라고 생각을 원래 하고 기대했는데 아무튼 눈먼자들의 도시는 자 이렇게 논어 얘기 잠깐만 해도 이렇게 밝아지는데 눈먼자들의 도시는 좀 힘들었다. 그래서 위에 이야기하지 못한 이런 얘기 하고 싶었다 싶은 게 좀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처음에 질문이 그거였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눈이 멀었다면 우리가 갑자기 일어났는데 하얗게 막 보인다면 그런 것처럼 만약에 원 선생님이 혹은 가람님이 의사의 아내처럼 유일하게 눈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나만 보인다면? 내가 의사의 아내 롤이라면? 저는 지금부터 망상 들어갑니다. 처음에 굳은 일 다 합니다. 아니 수용소 같이 가요? 수용소를 간다? 안 갔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안 간다기보단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가지 말래잖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 못 갔을 것 같고 막 주변에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할게요 이거 한
한 일주일, 2주일 하다가 나 못 해먹겠네. 내 맘대로 할라요. 라고 뭔가 그 후에 내 맘대로 폭정. 근데 만약에 네. 보인다라고 했으면 둘이 찢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복균자. 네. 어쨌든 안 접촉한 보인다 사실이니까. 했으니까 같이 오게 된 거고. 네,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안 보인다고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 남편이랑 근데 그 네. 내부 구조는 모를 거니까 그때. 모르니까. 네. 또 그 복균자들도 다 변하잖아요. 결국엔 다 눈이 먼데 그 와중에 나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뭐 똑같은 거죠. 뭐 상황은.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성향상 그거 돕다가 못 버티고 내가 이거까지 내가 하겠음. 내 말을 따르셈. 내 맘임. 꼬우면 빠이라는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저의 망상 끝. 저도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 이걸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복균자 때문에 나도 끌려갔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복균자 쪽에서 나는 계속 보이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진 않았을 거고, 근데 그쪽에 이제 그 흉악한 그쪽에 사람들이 엄청 몰려가지고 거기가 막 포화 상태가 막 되잖아요. 네. 그냥 차라리 너무 상상이 커지니까 나도 안 보인다고 하고 따라갔는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정말 얍삽하고 이기적이게 내가 나랑 내 남편에게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내 눈을 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전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전 진짜 앞잡이 됐을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이 여자처럼 이렇게 못해요. 못하고 그거를 내가 철저하게 안 보이는 척하면서 내가 뒤에 챙길 거는 다 챙기고 약간 이런 식으로 했을 거지. 난 정의로운 행동을 못하겠어. 저는 진짜 멘탈도 약하고 스트레스에도 약하고 저는 살짝 그런 자기 합리화를 되게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 아쉽게도 미안하다 후손들아. 떳떳하지 못해서 저는 그냥 이기적으로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람님이랑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는 수용소에 안 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복균자도 가야 되고 막 그러면서 그리고 만약에 우리 가족이었다면 그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아빠고 엄마고 내 동생이었다면 그러면 눈 멀었다고 하고 갔을 것 같다. 그리고 가람님 말처럼 가족을 위해서 먼저 뭔가를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의사의 아내처럼 살 순 없다. 근데 이 책에 또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의사의 아내가 슈퍼마켓 지하 창고 네.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이제 그 팀원들한테 밥을 계속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의사랑 같이, 그러니까 남편이랑 같이 가요. 근데 거기가 조금 뭔가 계단이 가파른? 아니면 엄청 어두운 곳인데 사람들이 거기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엄청 고통스러워가지고 왜냐면 의사 안에는 이게 나 때문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내가 열어놨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고 주의를 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힘겨움으로 무슨 성당 같은 데를 들어가요. 그래서 성당을 들어가서 쉬는데 거기 앞에 있는 뭐 조각 같은 걸 봤더니 이상하게도 마치 예언처럼 거기에 있는 조각들이 모두 다 눈에 안대 같은 걸 가리고 있고 그리고 한 여자만 눈을 가리지 않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눈알을 뽑아서 뭐 접시에 담아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전 좀 갑자기 그걸 보면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 아내가 그 눈이 뽑힌 조각의 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성모 마리아나 마치 엄청 유명한 할머니 계시잖아요. 간호사 할머니. 마더 테레사. 그런 분의 롤이라 가지고 다 조금의 일말의 죄들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신이 벌을 했는데 그걸마저도 모든 걸 감싸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다. 뭐 제 말이 잘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사람의 롤은 약간 그런 상이고 나는 아니다. 그치. 그렇죠. 저는 그렇게 못하죠. 저도 맞아. 그렇게 절대절대 못하고 쉽지. 쉽지 않아. 뭐 근데 죄책감은 느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뭐 좀 더 강해지면은 어쨌든 나는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뭐 이기적이니까 죄책감을 느끼고 눈치는 보이지만 어쨌든 나를 먼저 혹은 내 가족을 먼저서 이렇게 살 것 같긴 한데 상징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의 캐릭터들의 상징들이 저는 심지어 전 죄책감도 안 들 것 같아요. 지금 내 목표가 내 꼬리 생존이면은 이렇게 해야 살지. 그쵸. 맞아요. 그렇게 낭만 있으면 나가서 어디 한번 해봐. 난 이렇게 해서 나는
생존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한 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조금 힘들어도 당연히 극한 상황에서는 다 이제 내가 챙기고 내 주변 챙기는 게 중요하지만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지금 뭔가 힘든 일 있으면은 제가 야, 너 이거 잠깐 여기 내려놔. 내려놓고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안 되는 거 알지? 너도 나도 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쓰레기가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이게 막 손이 막 아파서 타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있다고 가정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야 여기 있다가 우리 무단 투기하고 가면 안 되는 거 알지? 근데 지금 이거 우리 지금 너무 힘들잖아. 오늘 한 번 하자 하는데 정환 씨는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내 손이 타들어가도 웬만하면은 이걸 잡고 있다가 우리가 약속한 버리는 곳에 버리고 오는 스타일이거든요. 당연히 한 번도 타들어가고 그런 적은 없고 저는 이제 허들은 좀 낮긴 하지만요. 그러면 아마 그때 생존할 때 아마 저와 그런 트러블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길 가는 노인이 뭔가 있을 때 이거 하나 주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빵을 5개를 파밍을 해갔어요. 그러면 5개 중에 1개는 주자. 저는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정환 씨랑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갑자기. 그쵸? 그럴 것 같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간아 언제 정신 차릴래? 이거 하나가 우리가 그토록 미래에는 그토록 원했던 빵 한 조각일 수도 있어.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저는 이 수용소에 많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의사의 아내도 아니고 뭐 그냥 의사도 아니고 이 주인공들이 아니라 그냥 하나 사람. 그러면 저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뭐 빵을 구하러 먼저 간다거나 아니면 시체가 나오면 파서 뭐 묻어준다거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네. 전 그런 일들이 아무것도 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냥 굶으라면 굶고 빵 뭐 오늘 별로 못 받아가지고 5분의 1밖에 못 대줍니다. 그러면 속에선 불평은 많겠지만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먹고 그냥 완전 하나의 쩌리일 것 같아요. 쩌리. 최대한 눈에 안 띄고. 그래서 만약에 거기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용하게 살다가 뭐 조용하게 나가거나 그럴 것 같다. 근데 또 그런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어쨌든 뭔가를 해야 하나 입에 뭐가 들어오니까 내가 그 구성원에서 뭔가 쓸모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그런 인상을 주지 않으면은 그 한 조각도 이제 안 오는 거죠. 그럼 쟤는 그냥 굶어 죽게 냅둬. 이게 돼버리니까 저는 그 안에서 권력에 뭔가를 하던지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안전한 선에서 최대한의 일을 좀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빵 나눠줄 때 야 나 알지 나 오늘 삽 몇 번 펐음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성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는 알겠는 게 앞에 나가서 막 총 앞에서 막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언제든 총을 맞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2번째 일 뒤에서 하는 일 굳은 일이라도 감사하다. 원님은 뭐 그런 거 없었어요? 하고 싶 더 얘기하고 싶었던 거?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알지 말고요. 아니 원래 이 책을 보고 되게 너무 제 생각보다 너무 셌다. 내용이 너무 셌다.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좋아하지만 오히려 이만큼 세버리니까 약간 입이 닫혀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좀 별로 발칙하고 싶지 않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마이크를 대고 좀 얘기했어요. 아무튼 오늘 눈먼 자들의 도시 시각은 소중합니다. 안과 주기적으로 방문하시고 다음 책은 뭐죠? 저희 다음 책은 알랭드 보통의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입니다. 제가 골랐고요. 아하. 제가 다음 달 리더입니다. 다행이죠. 책 제목만 들어도 밝아지는 느낌이랄까요? 네. 사랑 얘기 듬뿍 해보시죠.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도 심심하시면 삶이 평이하시다면 눈먼 자들의 도시 한 번쯤 읽어보시고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 再见。